안전화가 땀으로 철벅거려도 잠시도 쉬지 못했다. 몇 개월씩 일당이 밀려도 싫은 소리 한 번 못했다. 아버지 직업날에 뭘 했을까 묻는 아이 앞에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크게 외쳤다. 누구보다 더 힘차게 팔뚝질을 했다. 그래야만 하루라도 빨리 그날이 올 것 같았다. 건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천대받던 노가다에서 투쟁하는 건설 노동자로 다단계 하도급의 굴레를 끊어내고 불법 천지 건설 현장을 바꿔낼 때까지 가장 먼저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웠던 우리는 건설 노동자 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던 우리는 자랑스런 대구 건설 노동자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은 봇물 터지듯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함성이 전국을 흔들었다. 건설 현장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바람이 불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공단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이르자 대부분이 깃발을 내린다. 단체협약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현장에서 관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서 맨 말단에 오야지의 도급 밑에서, 그러니까 회사 사장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소위 동네 형님 밑에서 일하는 거지, 사장이. 예, 요 구조가 정착되어 있는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버티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현장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건설 산업은 주문 생산, 수주 산업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하도급에 또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말단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은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일꾼은 쓰고 싶을 때 쓰고, 이제 안 쓸 때는 안 쓰고, 이런 노동자로 이제 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건설 자본들에 의해서. 다 비정규직, 말하자면 하청 노동자들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외주화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열악했죠. 그때는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럼 일은 언제 끝나요? 그럼 해가 져야 여름에 일 끝나고 내려오면은 계단이 어둡해가지고 나이 따라 캐고 내려요. 나이 따라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들이 악밖에 없었어요. 악의 마취가 있나. 노동 강도 시죠. 임금 적지요. 실제로 뭐 빵 한 쪼가리 먹는 것도,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눈치 봐가 먹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쉬는 점심시간에도 옛날 말로 하면 돌가루 종이죠, 그죠? 시멘트 포대 깔고 그거 째갖고 누워 자든지 합판 쪼가리 깔고 누워 자든지 이런 게 이제 쪽잠을 자는 이런 이제 여건 속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은 줄도산을 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IMF 외환위기 한파는 건설 현장에도 들이닥쳤다. 서울역 노숙자 중에 40% 이상이 건설 노동자. 다들 우리 선수들인데 세상에 이 사람들은 실업자 취급을 못 받아. 그때 당시 1998년도에
통계 자료를 보면 97년도 말에 한 200만 정도의 취업자 숫자가 건설 취업자가 8월 달에 가면 120만 정도로 줄어요. 통계를 보면. 80만의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정부 통계에도 이건 안 잡혀. 경제 위기를 틈타 대구 지역 건설업체들은 소위 협조문을 돌리며 노동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 임금을 절반 가까이 깎고 중식과 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보니까 다 사인을 해놨더라고. 야, 이거 안 된다. 이 사람들 그냥 놔도 안 되겠다. 우리 이 노임이 깎이겠다. 이때까지 그 참 먹는 맛에 일을 했는데 참 그것도 없다. 이건 아니다.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녔어. 서로 삽이 털어가지고 쪼가리 이래 만들어가지고 모이자는 그걸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인쇄해가 그걸 가지고 막 현자이고 뭐고 어디고 막 7명에서 대구 시내를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사냐 죽느냐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장, 철근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대구 지역 최초로 결성된 건설노동조합의 시작이었다. 이제 그만 오는 거 아이가 했는데 자꾸 와요 사람들이. 의원이 뭐라 할까? 벅찼어. 너무 와이 오니까 이걸 앞으로 진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제 불의성 새끼를 시키는 대로 두면 불의대로 살다 다시 없습니다. 불의도라도 인간입니다. 대구시청과 노동청을 압박하면서 노동자들은 협조문을 철회시키고 단체 협상을 체결한다. 그러나 합의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경제위기 여파로 건설 현장은 줄어들었고 실업수당 등 대정부 요구도 해결되지 않았다. 대다수 건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떠났고 조합은 수십 명이 남아 공공근로를 알선하며 노동조합은 명맥만 유지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 현장은 시공참여자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단계 하도급 체제로 완벽하게 재편됐다. 시다우계 중간 착취와 저단가 경쟁이 일상화됐고 고용 불안, 임금 체불은 다반사로 일어났다. 스라바 반, 계단 반, 척벽 반마씩 반턴씩 하라 그런 게 이거 나가라 그런 사람과 똑같거든. 24시간 천막 지나고 농성했지. 16일 때 현장이 완전 올수덥이지. 지금이야 문자 날리고 하면 뭐 몇백 명 팍 날라오지만 그때마다 목수 들이고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 끼 했어요. 7명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쫓겨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구 건설노조를 찾아가 함께 싸웠다. 야, 얼마 돈 주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노? 돈 받아 갚으지, 그건. 그렇게 했다니까, 다. 그때마다 가입하라 하면 조합비 많으다 하면 그 돈 갖고 막걸리 사 먹지 뭐하려고 가입하노? 그렇게 했다니까. 체불이라든지 이 산재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기간적으로 해결하는데 조합에 잠깐 적을 두고 또 그게 해결되면 조합을 이탈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었고 노동청은 외면하지만 노동조합은 해결해 준다더라. 한라주택 투쟁 이후 소문이 나면서 그해 말 조합원 수는 150명으로 확대된다. 노동조합은 현장 중심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며 비로소 조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전국 건설 현장에서 다시 노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었다. 타워 크레인,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여수, 광양 등 플랜트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했다. 각 지역 건설 노동조합은 토목건축협의회로 힘을 모았다. 국제목공 노련의 지원으로 조직 활동가 60명을 양성해 대규모 건설 현장에 투입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이렇게 쓰이지 않았던 두 줄 비계를 쓴다든지 이 추락 방지망 등 안전장치들을 수행한다든지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이 안전교육들이 대규모 이 공공주택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원청을 상대로 산업안전법 위반을 고발하고 단협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됐다. 그러나 2003년부터 공안 탄압을 거치면서 건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을 고민한다. 이 공안 탄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공안 탄압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산별노조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 우리도 그러면 전문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교섭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 안에서 현장 투쟁들 혹은 이제 조합원들을 늘리기 위한 뭔가 지역 총파업 같은 걸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걸 한번 조직할 수 있으면 조직이 가능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뛰어든 건 대구 경북 건설노조가 처음이죠. 시작은 대구 철근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임금 인상, 안전화 지급을 요구하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근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건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각자 사비로 사서 신었는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거 지급받을 수 있다, 안전화를. 그 화성 그 이사하고 면담한 기억은 나네요. 처음으로. 그게 우리 또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사람하고 면담할 수 있구나. 우리 요거저거를 얘기할 수 있구나. 전문 건설업체들은 하나둘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업의 성과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 중간 착취 관행이 당연시됐던 당시 임금 인상분 대부분은 시다우께와 팀장의 이속만 채웠다. 희망은 다른 곳에서 싹텄다. 철근 파업을 지켜본 형틀 목수 노동자들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2006년 총파업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잠깐 그 지청하면서 그때 도급을 많이 했잖아요, 팀장들.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일당 그 당시에 뭐 쇠바지기 해도 뭐 5, 6만 원. 소위 이제 서매끼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체불로 연결되는 과정도 많았고, 또 하나는 현장에 다치면 소위 산재 적용을 제대로 거의 못 받고. IMF 위에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건설 자본에 착취당했던 것들이 너무나 엉어리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건설 자본에게 뭔가를 본드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이 너무 강했어요. 당시 팀장들이 강요받았던 시공참여자 계약서는 투쟁의 도화선이 됐다. 전문 건설업체들은 법을 이용해 팀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회사 저거는 뭐 사고나 뭐 이런 거 나면 우리한테 다 밀어보고 자기는 책임 회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맨 뭐 일해가 그때마다 팀장 전부 일하고 이래가 하는데, 도대체 노동조합이 어떻게 해주면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가입하고 함께 하겠냐 물었을 때 대부분 IMF 이전의 일당으로 회복시켜달라. 일요일날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건 그 정도 하려면 건설 노동자들 다 모여가지고 엄청난 파업도 해야 되고 힘있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럼 노조가 한다면 우리는 하겠다. 대부분이 그러한 답변들이 돌아왔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깜짝 놀랐지. 이렇게 모일게라고 생각도 못 했지. 그러니 이제 전체가 같이 움직이.
그런 모습이 아 이거 뭐 되겠다. 대구에 있는 건설 현장 대부분이 멈췄다. 몰래 공사를 하는 현장은 박살이 났다. 다음 날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 날 숫자가 늘어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 1,500이 시작됐다면 일주일 만에 2,500이 불어나는. 지침이 하나 떨어지면은 그냥 막 누가 가라 말아라 하기 전에 지침이 떨어지면 출발합니다 하면 비싼 깜빡이 엮고 해가지고 막 가는 모습이 야 참. 이제 한 2,000명이 동시에 지하철 타고 동시에 범원 오탈이든 죽전 내거리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그렇게 그해 6월 대구 건설 노동자들은 한 달 내내 파업을 했다. 건설 노가다에서 건설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그 해방 이후에 한 직종이 1,000명 이상 현장을 멈추고 총파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아, 건축 현장도 이게 되는구나. 이런 싸움이 되는구나.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젊은 관리자인데 반말이나 듣고 이런 억울함. 평생을 살아오면서 큰 소리 한번 못 쳤던 노동자들이 어떤 해보자 라고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먹고 살 만큼 임금을 달라고, 우리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며 이렇게 드리러 나왔습니다. 거기 들지 마! 거기 들지 마! 물통! 노동청은 처음부터 불법 파업으로 낙인을 찍었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지도부를 잡아갔다. 이 틈을 타 전문업체들은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고공농성으로 배수진을 쳤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끝내 떨치지 못했다. 총파업으로 세상이 바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당장의 손에 쥔 성과는 없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실망했고 노동조합을 떠났다. 그게 끝나고 내려올 때 그게 나는 그 생각하기 싫어. 그거는 식도 안 하고 수염이 먹었지 다 길어가지고 닭차에 잡혀갈 때 우리가 길 건너 골목에서 파이프로 쾅 쳐서 노래를 부르고 장그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풀려가니 참 까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지. 지금 주동자 찍힌 사람들은 아예 원청에서 아예 배제를 하니까 혼자 딴 저 팀장 밑에가 몰래 일하고 뭐 일하는 팀장은 못 했지. 그때 조금 힘들었죠. 힘들어도 뭐 끝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 계속 남았었죠. 가슴 깊은 곳 어딘가 뿌리를 내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노가다의 꿈은 건설 자본도 공권력도 베어내지 못했다. 저는 지금의 노동조합이 한 4,500명, 당연히 이 토대는 2006년 총파업이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남았던 저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래서 그 이후의 투쟁은 이제 사측도 노동조합을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러면서 우리 투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교섭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저는 토대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속에서 한편으로는 되게 아쉬움도 굉장히 컸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건설 노동자 운동에 있어서 이 역사에 남을 거다 막 그런 마음이 가졌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정말 수도권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대구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구 노동자들 이야기를 하고. 이듬해 정부는 시공 참여자 제도를 폐지했다. 대구 건설 파업, 포항 플랜트 파업을 거치면서 100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들이 구속된 대가였다. 대구 건설노조는 이를 기회로 삼아 도급 철폐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계획한다. 시다웃기는 자꾸 막 도구 봐 있어. 난리를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도구 봐 있어. 싫다. 뭐 형님 도구 합시다. 야 이적지 이래가지고 뭔 도급을 해놨냐? 응? 안 된다. 단협대로 임금을 지급하라 요구했다. 그러나 임금 대신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 내친 김에 직접 고용하라고 2달을 싸웠다. 직접 고용 1호, 조합원 팀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최소한 현장에 한 팀 이상은 지휘팀 이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1호 팀을 열 때는 한 2석 달을 투쟁을 했잖아요. 그럼 2호 팀을 열 때는 이미 대구시에 소문이 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쟁 기간이 한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대구 업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 현장에 한 팀 정도는 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직행팀을 받아야 되구나. 직고용팀을. 우리 직고용은 5시 딱 되면 칼퇴근을 하거든. 갈 때 되면 선동을 해요. 가자 하면서 어이? 인간답게 안 살래? 가자. 인간답게 살자. 노사교섭 합의대로 임금을 받는 팀, 8시간 노동, 유급휴일 등 단협을 적용받는 팀, 현장에서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일하는 팀.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대구건설노조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직접 고용팀을 현장에 투입한다. 하나둘 직접 고용팀이 늘어났다. 임단협을 적용받고 싶어하는 조합원들도 늘어났다. 큰 목소리로 조합은 다 올라온다고 뭐 막 외쳤죠. 이대로는 안 된다. 올라온다 하있긴 해. 3명인가 4명이 올라왔어요. 할 줄 모르는 구호 외치면서 점심시간까지 이제 버티면서 점심 먹고 나니까 그 자리 한 사람, 2사람 앉기 시작했는데 3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인원이 한 50명, 6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참 힘나더라고요. 사흘 만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계룡건설 원청과 전문업체는 지역 임단협 합의를 뒤엎고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제 현장에 문거리 장가 서 있긴 해. 우리가 뚫고 들어가겠다.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현장은 자리는 사수하겠다. 그래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죠. 이걸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서 다 뚫고 들어갔어요. 진짜 한 몸이 돼서 사갖고 뚫고 들어가고. 조합원의 의지로 쟁취한 직접 고용. 2008년 한 해 동안 직접 고용팀은 7개로 늘어났다. 노동조합은 해마다 투쟁을 통해 임금을 올렸다. 마침내 직접 고용 임금이 도급 일당을 넘어서자 도급 고용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 그때에도 뭐 한 6시 반, 뭐 7시까지 그 도급팀들은 일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일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왜? 쇠가빠지 노예가 돼서 해도 직고용팀 월급 가져가는 거나 이만큼 해가 가져가는 거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겨우 진짜 11, 2만 원 찌그리만한 도급 단가로 돌아오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자. 더 이상 일 안 해도 직고용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비조합원들이. 여기끼리 먹고 다 하냐?
사실 단체 협약이라는 게 특정한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과연 노동자의 올바른 방향일까? 전체 건설 현장의 목수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계속 올라갔을 때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현장에서 조합원들하고 토론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러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크게 봐야 된다. 앞을 보자. 이제 전체 노동자를 조직하자. 전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면서 더 많은 걸 딸 수 있는 발판을 삼자. 이러한 조합원 내부에 합의를 합니다. 직접 고용팀 조합원들이 앞장섰다. 조합원들이 직접 유인물을 들고 현장을 누볐다. 현장에서 비조합원들을 불러 모아 함께 교육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 협약 적용시켜드리겠습니다. 도구팀이랑 상관없이 똑같이 해주겠다. 직고용팀이든 아니든. 마침내 파업. 조합원 300명, 비조합원 200명이 만들어낸 총파업이었다. 다시는 분열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육 6일간의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조합원들은 임단협 적용투쟁을 집요하게 전개했다. 합의를 지키지 않는 현장에 한달음에 달려가 타격투쟁을 벌였다. 그 투쟁 이후 벌떼같이 너도 나도 노동자에 가입하면 조합원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리고 조합이 이제는 보호해 주더라. 단협 적용되더라. 한 달 만에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더 이상 직접 고용팀이란 이름이 무의미했다. 대구 지역 대부분 아파트 현장에서는 조합원이면 누구나 직접 고용됐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5시에 퇴근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실체화되지 않았던 지역표 소비라는 게 사실 이제 수면 위에 이제 오른 거죠. 떠올라서 전국에 알려진 계기가 됐죠. 당시에 건설 노동자들이 한 토목 쪽에서, 토목 건축 쪽에서 한 1000명 가까이 조직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게 또 일대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전국에 야 하면 된다. 이듬해 다시 한번 총파업을 거치면서 조합원들은 현장마다 원청을 압박해 유보임금을 14일 이내로 당겨냈다. 노동조합의 현장 장악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건설 노조 이제 살길 났다. 팀마다 휴게실이 생겼고 화장실을 개선했다. 위험한 작업은 거부하고 노동 강도를 낮췄다. 현장마다 현장위원회가 구성돼 현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편합니다. 편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도구 발전할 때 배가 안 났는데 배가 나와서 미치겠습니다. 운동 같은 건 아예 생활을 못했는데 퇴근 후에 운동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늘었죠. 기사들이나 현장 사무실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저씨라 부르면 저희들이 혼냅니다. 아저씨가 뭐냐고. 반장님. 저는 언론도 없었거든요. 그래 갈라 서작하면 갈랐습니다. 그래 뭐 단기간 크뿐만 끝이라. 현장의 원청 소장의 주차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원청 소장만의 주차 자리가 늘 있었거든요. 이거는 특권이다. 노동자가 주인이다 현장에. 그 도급에 대한 이제 그 기준선은 무너졌다고 봅니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너졌고 전체적으로 1, 2년 더 현장을 어떤 관리하고 하면 도급은 진짜 거의 없어지지 않겠느냐. 자연적으로 이 현장이 변화되면서 저절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 자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동아주택원청과 전문업체는 임단협 합의를 어기고 시다우께들이 만든 어용노조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을 거부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4시 50분 되면 모주머니 풀고 퇴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비조합원들도 동참시키십시오. 라고도 투쟁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 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건설노조 한번 밟아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현장 질서 뺏긴다. 라는 위기의식 속에서의 대구의 전체 총자본이 주시하는 큰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다. 세복에 또 조별로 짜서 또 위에 있는 동지들 지키겠다고 바로 출근하지 않고 한번 목소리 내주고 힘 실어주고 또 출근하고 퇴근을 이제 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바로 투쟁 사업장에 동아주택에 와서 촛불 집회하고. 두 달을 넘게 끈질기게 싸웠다. 빼앗기고 착취당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건설 자본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 간 갈등으로 몰아갔다. 건설 자본과 어용노조, 이중의 적에 맞선 긴 투쟁의 시작이었다.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저질건설사 어용노조 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대구 건설업체들은 어용노조를 이용해 호시탐탐 도급을 복원하려고 했다. 외지 업체들은 아예 외지 도급팀을 데려왔다.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5년 이상을 내리 연달아서 투쟁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365일 중 300일 이상을 어용노조 투쟁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당시 대구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도급이 대세였고 임단협도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건설 현장이 대구처럼 바뀌지 않는다면 대구 건설 노동자들이 쟁취한 성과는 지켜질 수 없다. 또 한 번 중요한 결단이 필요했다. 타 지역 건설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자. 대구 건설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다. 같은 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도 전략조직화 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결의한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 부산 지역도 조직하고 이 광주 지역도 조직하고 또 대전 지역을 조직하는 데도 힘이 되고, 그다음에 투쟁이 벌어졌던 곳마다 우리 대구 지역의 동지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그 투쟁을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했던. 각 지역은 대구처럼 직접 고용을 확대해 갔다. 부산과 광주는 지역 임단협 교섭을 정착시키면서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제는 우리가 지역의 전체 현장을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대구 조합원님들인데 고마움 우리 조합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가 건설사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투쟁과 성과물들이 그대로 부산에도 적용되고 있다. 부산이 먼저 좀 더 크게 튼튼하게 조직되어야 어떻게든 대구 노조도 더 튼튼해지고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그러나 건설 현장이 몰려있는 수도권은 여전히 조합원이 수백 명 수준에서 맴돌고 있었고 지역 교섭은 4개 지역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전국의 건설 지부는 중요한 결정을 한다. 지역 임단협 말고 전국 임단협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전국의 건설 노동자를 조직하자. 전국의 회사 대표자들 다 불러 올려갖고 이제 하나로 이제 임금도 똑같이, 노동 시간도 똑같이, 복지도 모든 것 똑같이 만들자 하는 그런 결의를 할 때 정말로 좀 의아했고 자신감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자 회의 거듭거듭 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씩 조직되고. 전국 임단협 체결을 위해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단결했다.
당시 임금이 가장 높았던 광주 전남 건설 노동자들은 한 해 동안 임금을 동결하고 기다려줬다. 부산, 울산, 경남 건설 노동자들은 한 달 동안 현장을 멈춰 세워 중앙교섭을 거부하는 건설업체를 압박했다. 예전에 우리가 맹길날 시도 전부 무급이었거든요. 지금은 유급을 받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교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성과로 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지역만에 투쟁을 갔을 때 절대 이 성과 못 가옵니다. 전국 임단협으로 조합원 수는 크게 늘었다. 근로기준법에나 있을 법한 권리가 하나둘 현실화됐다. 더 크게 단결하고 더 크게 투쟁하자 일어난 변화. 우리끼리를 넘어 전체 건설 노동자의 이해를 선택한 결과였다. 이 다단계 하도급의 고리를 직고용 투쟁이라고 하는 이걸로 돌파하려고 그랬더니 대단한 역사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각 지역에서의 그 노력의 어떤 시발점은 다 대구죠. 대구처럼. 예. 대구 건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전체 투쟁에서도 항상 선봉에 섰다. 또 다른 직종,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웠다. 조합원들은 건설기계지부 조합원 75명을 대량 해고한 대형 레미콘 회사 홈센터에 맞서 현장마다 레미콘 물량을 틀어막기도 했다. 팀장들이 망치 10번 때릴 걸 8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 부분 파업이죠. 왜 보면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레미콘 쓰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홈센터 보강 레미콘이 가는 회사는 건설사는 거진 물량을 3분의 1로 축소를 다 시켰어요. 최고 끝에 이제 뭐 자기들이 건설노조가 이렇게 센 줄 몰랐다. 그 훈이 있습니다. 지혜훈 3개가 있는데 연대 3개가 다 연대입니다. 그러니 건설 현장에 우리 건설 동지들이 집회가 있을 때는 참석하는 건 무조건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외롭게 싸우는 곳, 연대가 필요한 곳에는 항상 대구 건설 노동자들이 있었다. 내세울 거 없어서 먹고 살고 생계를 지키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죽도록 일하면 안 잘리고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쌤 정규직 됐어요. 언제요? 언제 정규직 되셨어요? 복직에서 임시직을 1년 더 하고 무기계약직을 좀 더 하고 그러고 이제 18년 6월 예. 1일자로 정규직 전환됐어요. 그래서 저희 정규직이에요, 선생님. 퇴직까지 다닐 수 있어요. 정년 퇴직 가능합니다. 그때 제가 큰 절을 올렸었거든요. 제가 건설노조 그 앞에 가서 집회할 때 큰 절은 부모님한테만 올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건설노조는 저한테는 그때 그 당시에 믿고 의지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뭐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건설노조가 우리한테 우리도 있다. 네, 우리도 있다. 너 힘내라. 우리가 뒤에 있다. 이거를 계속 이제 지우지시켜줬죠. 2022년 현재 조합원은 4,000명을 넘어섰다. 노동조합 울타리가 넓어지면서 형틀 이외 직종 노동자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자르고 뭐 먼지 나고 하는 거를 돌공장이 있는 중국에서 다 가공해 오도록, 만약에 그 노조에 이거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만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바로 갑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저는 이게 특히 이제 노동조합이라든지 특히 저희들 민주노총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됐지.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 과제 또한 새롭게 생겼다. 형틀이 먼저 교섭 들어가고 저희들이 제일 나중에 교섭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교섭도 형틀만 오케이 하면 다른 품목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장 대표 선출할 때나 무슨 현장 운영이 할 때도 그렇고 거의 형틀 위주인데 해체팀도 있으니까, 정리팀도 있으니까 같이 불러서
같이 현장 운영위도 했으면 좋겠고 현장 대표 선출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더 큰 단결만이 더 큰 승리를 가져온다는 진리를 우리 대구 건설 노동자들은 지난 세월 증명해왔다. 차이는 좁혀야 하고 연대는 넓혀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투쟁을 통해 깨달았고 깨달은 만큼 다시 투쟁했다. 언제 4시 반이면 손 털고 집에 갈 줄 아셨겠습니까? 네. 저도 그건 상상을 못하고 내 살아생전에 보고 갈지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현실로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누군가 또 심어야 된다. 모래알 같은 일당쟁이 건설 노동자도 노동조합으로 뭉치고 투쟁할 수 있다는 희망.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일요일에는 쉴 수 있다는 희망. 다단계 하도급 중간 착취를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낸 우리 대구 건설 노동자들은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에게 반짝이는 희망이 됐다. 아무리 고된 천리길도 희망이 있으면 걸어간다. 모두가 함께 품은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건설 현장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할 때까지 우리 대구 건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새로운 희망이 되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더 크게 꿈꾸고 더 멀리 내다보며 나아갈 것이다.